이번 선거라는 것 저는 물론 상대적으로 여당이 갖는 부담이 훨씬 크고 두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반자로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참 좋거든요. 듣기도 좋고 저렇게만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협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당대표께서 막말들을 하시면서 협치하자라고 하시면은 자꾸 때리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A안과 그리고 다른 정당들의 B씨안이 있으면 A안이 아니라 B씨안을 추가한 안으로 대안을 함께 마련해보자라고 야당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A안이 아니면은 당신들은 이 명분과 명제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고 협치가 단절이 돼버리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지지가 바닥을 치다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가 의사로서 방호복을 입고 정말로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국민들이 저게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가던 지지가 왜 꺾였느냐, 갑자기 달리셨단 말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협치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을 잘 감싸 안고, 그리고 서로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야당은 저 숫자도 적으니까 저렇게 반대할 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전략이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당과 야당이 어우러져서 일종의 통합을 해서 지금의 국난 수준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라라는 게 국민의 요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촛불로 인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해라.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준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나가라라는 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떤 걸 우선이다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두 가지 문제 공히 잘 풀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부 여당의 힘, 세련된 능력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겸손해야 되고 철저히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당은 여당대로의 그런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요,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이 야당에게도 매서운 매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라는 것 저는 물론 상대적으로 여당이 갖는 부담이 훨씬 크고 두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반자로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협치할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협치를 할 때 국정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참 좋거든요. 듣기도 좋고 저렇게만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협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당대표께서 막말들을 하시면서 협치하자라고 하시면은 이게 자꾸 때리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깡패 정당이다, 토착 왜구다 하면서 같은 나라 사람을 토착 왜구라고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 이게 사실은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 힘없는 야당을 대하실 때 그냥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돌에 맞아서 한 마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야당, 보수의 야당은 함께 협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협치는 무조건 할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건야건 신망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의 실패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촛불 시민들이 명했던 그 역사적 과제에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만 비쳤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허은하 당선인을 뵈면서 참 한편으로 안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품격 있고 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그 미래를 앞세운 정당에 대해서 현재 유권자들이 보이시는 그런 심판이나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험한 막말, 세월호 유족들을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국회의 어떤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스트트랙 우리 관련 법안 처리할 적에 그 폭행, 또 무슨 이런 것들에서 왔던 실망, 이런 게 사실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촛불 시민이 행정부를 바꿨고 사법부를 바꿨는데 입법부만 과거의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역사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번에 확실하게 촛불 시민께서 이제 그 입법부까지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을 지금 명확히 새기고 뭐 거대 여당이 됐건 뭐 큰 야당이 됐건 또 뭐 소수 야당이 됐건 진심으로 그 역사적인 숙제를 받들면서 고민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강당 손자께서 이 촛불 시민의 과제, 명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야당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을 해서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당이든 다 명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명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 방법들을 어떠한 안으로 제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제가 목도한 부분들은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A안과 그리고 다른 정당들의 B씨안이 있으면 A안이 아니라 B씨안을 추가한 안으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라고 야당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A안이 아니면은 당신들은 이 명분과 명제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고 협치가 단절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이 있지 않는 한은 21대 국회에서 협치라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리라고 보기 난망하고 협치라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면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에 의해서 국회는 일방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좀 관점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무조건 우리가 낸 안이 있으니 이거를 여당이 받아줘라, 이게 협치가 아니죠. 그럴듯한,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게 여당으로서도 고민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진정한 협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당이 그간 표방했던 일종의 극중주의, 중도 이런 그 주장이나 역량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뭐 바른미래당, 무슨 새로운 보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지지가 바닥을 치다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가 의사로서 그 방호복을 입고 정말로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국민들이 아, 저게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가던 지지가 왜 꺾였느냐? 갑자기 달리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뛰어다니니까 저분은 왜 뛰시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 됐건 뭐 제1야당이 됐건 간에 그 협치를 위해서 제시하는 안이 정말로 협력할 수 있는 안을 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된다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두려워하면서 21대 국회에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협치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